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돌아보며 정의로운 나라, 무속과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천지 이인자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을 만나 대구시 보고서라는 신천지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지난 2013년 창립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돌아보며 정의로운 나라, 무속과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선교 발자취를 돌아보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40주년 기념예배 참석자들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재조명하며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성찰했습니다. 전근대적 구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과 차별의 벽을 넘어 정의, 인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교회의 역사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이영훈 목사는 오늘날 사회 분열과 편가르기를 경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주길 당부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망원적인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의 국권에 서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교총은 특히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의로운 나라, 무속과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우리 사회는 모두가 모두를 대적하는 사회가 되었다며 140년 전처럼 무속이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고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무속과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기념예배에 앞서 한국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선교사들의 삶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추모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낯선 땅에서 목숨을 바친 그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보고 이분들이 가치로 여긴 것들을 계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분들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칸타타 빛의 연대기도 선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일군 의료와 교육 사업, 그리스도인들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남북 분단 현실과 한국교회의 부흥 등을 가사와 선율에 담았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 다시금 우리 사회에 진리와 가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신천지 2인자가 지난 20대 대선 직전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을 만나 대구시 보고서라는 신천지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독대했던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의 주선으로 이만희 총회장도 만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신천지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정황 공익 제보라는 제목의 문건이 몇몇 언론사에 전달됐습니다. 총 7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신천지 고동환 총무가 2022년 1월경 전국 12지파장들과의 영상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대표가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가평 평화의 궁을 방문해 오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김무성 전 대표와 이만희 총회장 오찬 후 외교정책부를 신설해 대선 개입에 나섰다는 내용도 폭로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둔 터라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심을 끌긴 했지만 사실 확인이 어려워 크게 회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등장하는 고동환 총무,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와 이만희 교주가 오찬을 했다고 브리핑했던 고 총무가 김무성 전 대표를 따로 만났다는 육성이 입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며칠 전에 그 이희자 회장님 통해서 김무성 씨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청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자해서 일단은 아예 대답만 했고 20대 대선 전 김 전 대표와 이만희 교주가 만난 직후 녹취된 것으로 보이는 육성에는 대구시 보고서를 만들어 김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김무성 씨 만났을 때 대구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좀 뿅 간 것 같아요. 신천지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제보자는 신천지 고동환 총무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을 위한 신천지 외교정책부를 총괄했다며 조직적인 당원 가입도 고 총무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4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거였는데요. 내용은 신천지가 대구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천억 소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 일부 플러스 전체적인 지역 판세 분석 내용이 있었어요. 지역별, 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이런 거였는데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만희 교주와 함께 구속되기도 했던 고동환 총무는 이만희 교주 석방을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거 다 통화한 거 상대방들 텔레그램 그 모든 걸 싹 다 남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에 공무집행 강요죄에다가 감염 예방법에다가 선생님 거기다 횡령에다가 이거 검사 구형 때리면 뭐 20년도 넘어. 근데 이거를 지금 가까스로 막아왔어.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총무가 왜 20대 대선 직전 당대표까지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을 접촉했는지, 대구시 보고서 내용은 무엇이고 윤석열 캠프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무성 전 의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만났는지, 신천지 측으로부터 대구시 보고서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지난 2013년에 창립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기총은 전기현 장로의 대표 회장직 연임을 확정하는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기총 정기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필리핀, 헝가리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표회장직을 수행해온 전기현 장로는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난해기 헌신한 전기현 장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 대표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전기현 장로는 세기총 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세기초 사명은요, 우리 디아스포라 700만 디아스포라하고 또 3만 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서포트하는 겁니다. 또 전 세계 그걸 갖다가요 맹글어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그래요. 세기총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창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복음화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연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신광수 사무총장은 최근 회관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해외 선교사들의 쉼터를 만드는 등 세기총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나 계신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무튼 우리 이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기총회 전 드린 개회 예배에서 대의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불 피해로 고통받은 이재민들을 위해 미얀마와 태국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세기총은 또 경북 지역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세기총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연합활동에도 적극 나설 뜻을 비쳤습니다. 세기총은 각 연합단체들의 신앙적 전통과 신학, 역사와 그 발자취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하나됨과 협력을 추구해 나아가고자 한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에 더욱 힘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성암 대주교와 김종생 총무가 오늘 주한 교황대사관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국내 내빈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조성암 대주교와 김종생 총무는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를 만나 애도의 말을 전하고 외교사절 조문록에 애도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교황 프란치스코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히 안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신임이사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원주 제1감리교회는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이상일 신임이사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고려학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거고 그것이 뭔지를 묻고 그래서 저는 순종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일 신임이사장은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장고신 대구 서분호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말씀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강동노회가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으로 강릉 복있는교회 김성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144회 이제 신임 노회장으로서 우리 강동노회를 좀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고 우리 노회에 아직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을까? 원주 제1감리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120 그 위에 서달한 주제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종소리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울리고 세상을 나가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신일 목사님의 제막을 하면서 우리가 그의 뜨거웠던 그 예수의 심장, 그 마음을 기리고 이어가게 하옵소서.
원주 제일교회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첫 담임 목사였던 권신일 목사의 기념비 제막식과 종탑 봉헌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가 뮤지컬 순교자의 영광을 공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 행사를 바탕으로 더욱 더 우리가 전도에 우리가 힘을 쓰고 이걸로 인해서 전도의 부흥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순교자의 영광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찬양 드라마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사이 서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